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심각한 경기 침체 오는가 하는 질문이 던져졌죠. 특히 미국의 빅컷 금리 인하 결정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오는가? 경기 침체 올 수밖에 없다. 구조적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금리 인하할 때마다 심각한 경기 침체 오지 않았느냐? 금리 인하할 때마다 경제 위기 반복되지 않았느냐? 역시 이번에도 금리 인하하면 경제 위기 온다. 구조적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의견을 드려 왔는데 정말인지 4분기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3분기 GDP 성장률을 추정하면 뉴욕 나우캐스트 같은 경우는 3분기 GDP 성장률을 2.99%로 전망합니다. 물론 3분기 GDP 속보치는 10월 30일 밤 9시 반에 발표될 테니까 그때도 라이브로 즉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3분기 GDP 성장률을 2.99%, 물론 뉴욕 연은에서는 3.99, 그리고 아틀란타 페드는 2.5% 정도로 현재 추정하고 있으니 이 정도 선에서 전망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3분기에 이르면서 발표되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2.99%로 상당히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4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현재로서의 추정치를 보여드리면 2.8%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기별 성장률, 분기별 미국 GDP 증가율 연율 기준으로 2.8%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견조한 나라가 있을 수 있나? 미국과 같이 세계에서 GDP 규모 1위인 나라가 이런 항공모함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견조한 성장률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그래프로 제시를 해드리면 이렇죠. 24년 2분기 3.0, 3분기도 3.0, 4분기 2.8%로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라고 한다면 그 2% 잠재 성장률을 훌쩍 넘는 견조한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IMF의 성장률 전망치를 가지고 표현한다면 23년이 2.5%, 24년이 2.6%, 경기 침체는커녕 미국 경제가 이렇게 견조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 또 4분기부터는 다소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분기 전망에 대한 경기 둔화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또 뒤바꿔 놓을 수 있을 만큼 금리 인하가 단행되니 또 신규 기업들의 투자, 신규 기업의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미국 경기 상황을 판단할 때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의 영향도 반영되기 전 단계니까 반영되고 나면 하드 랜딩은 아니고 소프트 랜딩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케 해주는 데이터들입니다. 미국 경기를 진단함에 있어서 꼭 빠짐없이 봐야 되는 것 하나가 이제 고용이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고용 붕괴 오는가 이겁니다. 그쵸? 고용 붕괴 정말 올 것인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 고용 붕괴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고용 붕괴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실업률 아니겠습니까? 그 실업률을 다시 한번 본다면 실업률이 이렇게 IMF 외환위기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경제위기, 이럴 때마다 반복되는 실업률의 급등 현상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실업률이 10%를 초과하는 높은 실업률로 반등하는 이런 게 고용붕괴거든요. 취업자 증감으로 본다면 취업자가 2천만 명이나 감소하는 이런 게 고용붕괴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업률이 4.5%라는 자연 실업률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그동안 미국의 실업률이 뭐 거의 5년 최근 뭐 몇십 년 내 최저에 달하는 실업률을 기록했었으면 했었고 실업률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4.3, 4.2 그리고 4.1로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면 고용이 붕괴되고 있다? 라고 보기보다는 많은 지표들이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함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 발표된 실업률도 4.3, 4.2, 4.1로 일시적으로 7월달 실업률이 가장 높았었고 허리케인이 닥쳤던 이때 일시적 해고가 많이 발생한 영향이 반영된 것이고 다시 고용노동 시장이 다소 냉각되는 흐름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이 전개됐지만 고용노동 시장이 또 다시 안정화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효과가 반영되는 10월, 11월, 12월 정도면 실업률이 이렇게 더 높게 반등하지 않겠구나. 자연 실업률 4.5%를 밑돈 채 실업률이 소위 냉각만 됐다가 붕괴되진 않았고 다시 냉각됐던 실업률이 따뜻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용붕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아도 그래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마다 발표돼요.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20년 팬데믹 때 이렇게 급증했었거든요. 이게 고용붕괴거든요. 그 이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사실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뭐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도토리 키재기이지만 그 도토리끼리 비교했을 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였으니까 고용노동 시장이 냉각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시 냉각됐던 분위기에서 이 사주치가 한 달 아니겠습니까? 사주치씩 자르면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것을 보면 실업률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실업률이 떨어지겠구나라고 봤고 실제 9월 실업률이 오늘 떨어진 결과를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뿐만 아니라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규모도 이렇게 크게 급반등한 것을 보면 고용노동 시장의 붕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고용 냉각 정도가 있었고 쿨다운 됐었고 disruption이라고 불릴 만큼 붕괴까진 아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겠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뭐 심각한 경기 침체, 경제 위기도 아니고 아직까지 고용 붕괴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소 쿨다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 금리 인하 했으니까 이제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대묻고 있습니다. 질문자들한테, 앵커들한테, 혹은 유튜버들한테 대묻고 있어요. 이 건물에 불이 나요. 그럼 뭐가 올까요? 소방차가 오겠죠. 맞습니다. 불 나면 소방차 오죠. 그럼 소방차 오면 불 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금리 인하와 심각한 경기 침체 혹은 금리 인하와 경제 위기가
같이 찾아온 건 맞아요. 그러나 금리 인하와 경제 위기가 선후행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소방차 오면 불나냐고요. 우산 쓰면 비 오냐고요. 비 오니까 우산 쓰는 거죠. 선후행 관계를 왜 판단하지 않느냐. 사실 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뭐 공중파 방송국에서도 어떤 특정 누군가를 지적함이 목적이 아닙니다만 기자가 경제 위기 올 때마다 금리 인하했다. 금리 인하할 때마다 경제 위기 왔다. 역사적으로 그랬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했던 것이 10번인데 10번 중에 8번은 경제 위기 오지 않았느냐. 좀 안타깝습니다.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습니다. 금융위기 와서 금리 인하했지 금리 인하해서 금융위기 왔습니까?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왔어요. 경제위기 와서 이 비상 상황에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했죠. 금리 인하해서 팬데믹 온 건가요? 금리 인하해서 팬데믹 경제위기 왔나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니까 경제위기 온다. 심각한 경기 침체 온다. 다른 이유로 예를 들면 전쟁이 확전돼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 올 것이다라고 전망하거나 아니면 또 역시 다른 이유로 2차 팬데믹이 또 찾아와서 세계가 셧다운에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을 존중해 줄 수 있겠는데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을 무시한 채 혹은 모른 채 금리 인하 올 때마다 경제 위기 왔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금리 인하하면 경제 위기 온다라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부분은 좀 너무 잘못된 경제 상식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잘못된 경제 상식이 보급이 되잖아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파월이 경제 위기 오게 유도하려고 금리 인하한 겁니까? 파월 아니고도 영국도 금리 인하했고 유로존도 금리 인하했고 스위스도 금리 인하했고 스웨덴도 캐나다도 멕시코도 중국도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경제 위기를 몰고 오려고 금리 인하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정치적인 해석도 그래요.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도 마찬가지 대선을 앞에다 두고 지금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 위기를 막고 있는 것이다. 대선 이후에는 경제 위기가 터진다. 그 어떤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해리스 정부가 오바마 정부가 기존의 그 어떤 정부가 정치적 이벤트 끝나고 경제 위기를 터뜨립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있던 그 어떤 정부가 경제 위기를 일부러 냅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그런 말에 많은 분들이 또 현혹돼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요즘 왜 경제 위기에 안 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변호하고 다녀야 되는지 음? 그 부분도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더 드려야 될 말씀이 많은데.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죄인임을 입증하려면 죄가 있음을 입증해야 되지 나 죄가 없다고 입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 죄 없어요라고 주장할 필요 없잖아요. 죄가 있다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지적을 해야죠. 경제 위기는 없다라고 추정할 원칙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가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1980년 이래로 근래 경제 속에 약 40년 동안 45년 동안 경제 위기가 딱 3번 왔어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경제위기, 세 번의 경제위기가 왔는데 45년 동안 매년 경제위기 온다고 주장하실 건가요? 4월 위기설 주장하고 4월 지났어요. 4월이 사실은 음력 4월 위기설이었어요. 이럴 거예요? 9월 위기설 주장하고 9월 위기 안 왔어요. 2024년 9월이 아니라 25년 9월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쉽게 써서는 안 된다. economic crisis, 경제 위기는 자주 오는 게 아니다. 경제 위기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역성장하는 지점을 경제 위기라고 한다. 그렇지 않고는 미국 경제도 저도 25년 침체로 보고 있어요. 이게 침체예요. 마일드한 경기 침체죠. 2%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을 경기 침체라고 한다. 경기 침체이지만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 경제 위기 올 거라고 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강하게 드리고요. 제가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을 설명드릴 때 계속 필립스 곡선을 설명드려요.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쉽고 범용화된 논리적 근거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관계가 역행하는 관계예요, 이렇게.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이 높았던 지점에서 물가 상승률을 낮추고 싶어요, 이렇게. 그쵸? 물가 상승률을 낮추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잡는 방법은 어느 정도의 경기를 둔화시키고 실업자가 어느 정도 양산되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다. 유도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실업률 상승, 그러니까 8월 실업률, 7월 실업률까지 4.3, 4.2 그리고 이렇게 실업률을 기록했었던 그 배경에는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었던 것이고 실업률이 더 추가적으로 물가가 안정된 이상, 그죠? 물가가 안정된 이상 실업률을 더 올라가게 놔둘 필요 없다.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것이다. 물가 안정 목표 이뤘으니 다음 목표 이루자 하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의 통화 정책 메커니즘이다.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저의 생각하고 유사한 것이 바로 보스틱 아틀란타 페드 보스틱 총재의 Recession is not in my outlook. 역시 파월 연준 의장도 같은 말을 하죠. Recession is not in my outlook. 나의 경제 전망 안에는 리세션이 없다. 근데 저는 조금 비슷하지만 심각한, severe한 혹은 great recession is not in my outlook. 미국의 great recession은 없다. hard landing은 없다. soft landing이 있다. soft landing is in my outlook 이라고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는 뭐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영국이 금리 인하하고 캐나다, 유로존, 스웨덴, 스위스가 금리 인하하는 이런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피버팅은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금리 인상했으니 물가 안정 목표를 이뤘다라는 확신이 드는 시점에는 이제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세계 주요국들이 목표로 하는 중립금리를 찾아 금리를 정상화하는 여정이다. 피벗의 시대를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과잉 공포감이 오히려 투자 의사결정에 장애를 주었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피벗의 시대를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미국 경제를 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 밖에 여러 지표들을 좀 몇 개 보여드릴까 합니다. 주택 매매 시장, 미국 같은 경우도 신규 주택 건수가, 판매 건수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기존 주택 건수도 보시면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4% 수준으로.
0% 이상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혹은 기존 주택 에, 건수가 둘 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S&P 20대 도시 평균 주택 가격의 흐름을 보시면 최근 주택 가격의 흐름이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 상승률이 떨어지지만 상승률이 기준이 0 여기에 있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을 기점으로 본다면 지금 한 6, 7% 주택 가격이 매월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드랜딩입니까? 아니죠.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본다면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 2%를 향해서 거의 와가고 있고, 어,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상당 부분 2%를 밑도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으니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 그리고 금리 인하해도 여전히 5%면 굉장히 높은 금리다. 물가 안정화를 여전히 유도하는데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금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를 4분기 미국 경제를 진단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미국 경제는 그렇게 심각한 하드랜딩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고, 끝으로 금융시장을 보셔도 이제 국채 금리가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떨어진 이 국채 금리가 반영된 실물 경제는 어떨까요? 또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회복세를 걷는 그런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금리가 떨어지면 나머지 조건이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아무래도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좀 늘어날 수 있고, 신규 투자는 또 고용을 창출할 수 있죠. 그런 것이 반영된 시장을 생각해 보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심각한 하드랜딩, 심각한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이런 것을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구조적 경기 침체 오는가? 구조적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래서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고 4분기 미국 경제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책 소개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쓰고 있고 역시 25년 경제전망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간된 지 딱 3일 됐고요. 발간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베스트셀러 4위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피벗의 시대, 향후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좀 그림 그려 보시고, 그러면 그 그림 하에 나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릴지, 어떤 위험 요인이 있고 또 나름의 어떤 기회 요인이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데, 오늘의 이야기 그리고 이 25년 경제전망서가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